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작성한 이슈 브리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성한 이슈 브리프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동남아 지역에서 강대국 영향력 균형의 전망, 동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남아 지역은 미국하고 중국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혹은 영향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인태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올해 말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강대국 사이의 힘의 균형 또는 영향력 균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2024년 초에 싱가포르에 있는 동남아 연구소에서 또 올해 그 동남아 국가들의 여론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여론 동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동남아 국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이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로 줄곧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해왔으나 2024년 초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좀 더 길게 보면 2020년 이후로 2024년까지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을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럼 동남아 쪽에서 균형은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보였던 동남아에 대한 무시라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동남아의 정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오커스나 쿼드, 한미일 3국 협력, 그리고 2023년부터는 미국, 일본, 필리핀 사이의 전략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태 지역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런 미국의 전략적인 관여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야심차게 중국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동남아 국가들이 원했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같은 것들은 이 IPEF에서 빠져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다 보니 그 반대급부로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동남아 국가 수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출마를 포기한 상태고 아마도 해리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의 대결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다시 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을 계속 승계한다면은 아마도 지금 최근 4년 동안 보여준 그 경향으로 봤을 때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천천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보였던 대동남아 정책, 즉 동남아에 대한 무시 또는 방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동남아 쪽에서 미국 정책을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미국의 동남아 지역에서 리더십이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한두 사람의 정책으로 인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남아에 대한 관여 정책,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예상이 큰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전 기간 동안 동남아 지역에 깊게 관여했던 미국은 냉전이 끝나자마자 20년 동안 동남아에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동남아에서 미국이 자리를 비운 20년 동안 중국의 세력은 확장되었고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다시 동남아 지역으로 돌아온 오바마 행정부의 피벗 정책은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벗 정책이 실시된 지 8년,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시 당선이 되고 동남아에 대한 반기가 이어졌고 기대를 모았던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 관여도 시원치 않았고 그리고 그 정책이 계속되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든지 어쨌든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여가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여가 약화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결정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미국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남아 정책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향력, 리더십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어가게 되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국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불충분한 관여가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의 대외 정책에는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24년 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새로운 행정부가 한미 동맹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지에 대해서 국내에선 관심이 많을 겁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한국의 국력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한국의 인태 전략 등으로 지역에서 조금 더 지역의 안보나 전략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언을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한반도나 한미 동맹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진 동남아 지역에서 영향력,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 조금 더 넓게 펼쳐 보이면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 반대급부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같은 중견국들을 규합해서 미국의 약화된 영향력을 보충하고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떠받칠 수 있는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간의 삼각 전략적 협력을 했던 키아라고 부르는 협력의 틀이나 혹은 동남아, 오세아니아, 동북아를 묶어가지고 지역 국가들 사이에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한국이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여가 약화되는 것은 늘 강대국 사이의 균형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자율성 그리고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추구했던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전략적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마침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이 전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안보적인 부분, 군사적인 협력을 동남아 국가랑 강화하겠다라고 공언한 마당에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동남아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에게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이런 중견국 협력으로 그래서 꼭 중국에 대항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영향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세력화를 하는 방향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해보는 것도 어쩌면은 그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